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 전기차, 그 중에서도 팬도 가장 많고 까는 사람들도 가장 많은 테슬라의 모델 Y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어떤 차이고 중고차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테슬라 모델 Y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차입니다.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그렇게 많이 까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신차 총 판매 대수 대비 중고차 매물이 별로 없어서 중고차가 들어오는 족족 금방 나가는 추세입니다. 가격이 뭐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모양은 유려한 모델 3를 물에 불린 듯한 그런 좀 빵빵한 모양인데, 얘가 이제 SUV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UV라고 생각 안 하고 크로스오버, BMW GT 계열의 차들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SUV보다 좀 낮고 승용차보다 좀 높아요. 이게 투싼 모델 Y, 투싼보다 높이가 약간 낮은 정도, 시트 포지션도 약간 낮은 정도. 얘는 작은 SUV잖아요. SUV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유려한 모델 3를 부풀려놨기 때문에 유려해 보이진 않고 좀 뚱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안전도는 굉장히 좋은 차죠. 이게 볼보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전설적인 안전평가를 받은 정말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한 정말 튼튼한 차량입니다. 외관의 큰 특징은 그릴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뭔가 좀 개구리처럼 생긴 그 앞모습, 그리고 프레임리스. 이 프레임리스는 많은 분들이 그냥 멋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좁은 공간에서 내리고 타기가 좀 괜찮아요. 몸을 이렇게 숙이면서 내렸다 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게 프레임리스입니다. 그 좁은 데서 내리고 타기 좋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 프렁크, 이게 보통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는 없는 겁니다. 수납 공간인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모델 3보다 넓습니다. 좌우에 히든 공간도 있는데 이게 되게 깊어요. 엄청나게 깊게 히든 공간이 좌우에 있고, 또 요 밑에도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렁크 공간만 해도 웬만한 차들 정말 짝도 안 되게 큰데, 좌우에 그리고 이 밑에 엄청난 공간.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요 앞에도 비밀 공간, 금고 만들면 딱인데. 그래서 이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얘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플랫하게 폴딩이 됩니다. 여기가 거의 풀 플랫에 가깝게 424 시트가 전체가 눕혀집니다. 그래서 차박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전체 천장이 루프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하라서 잘 안 나오는데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거의 오픈카 타는 수준의 넓은 개방감. 이게 누워서 별을 보면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모델 Y가 차박하기 좋은 차 거의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모델 Y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차인데, 인기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넓습니다. 얘는 주행거리가 롱레인지 같은 경우도 500km 정도를 주행을 해요. 한번 충전했을 때. 오래 가는 차인데 넓은 차, 이런 차가 전기차에서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차들보다. 레저를 즐기기에 정말 최적화된 차가 아닌가. 옆에도 와이드도 크기 때문에 성인 3명이 앉아도 무리 없고요. 레그룸 넓은 것도 넓은 건데 헤드룸도 굉장히 편합니다. 얘가 밖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오는 약간은 쿠페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실내가 좀 좁을 줄 알았는데, 실내 헤드룸도 상당히 높고요. 통유리가 정말 개방감이 좋아갖고, 비가 오거든요. 비 오는 날 이 통유리, 그 유리가 테슬라는 이렇게 앞에 개방감, 위에 개방감이 합쳐져서 정말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주는데, 이게 비 오는 날에, 물론 햇빛이 비치는 날에도 좋지만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운치 있고 분위기 있네요. 뒷좌석의 어떤 안락함, 거주성, 개방감, 이런 것들은 정말 따라올 차가 없을 만큼의 아주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요. 이렇게 널찍하고 시원시원한 공간, 그리고 시원시원한 뷰, 이게 정말 장점이에요. 편합니다. 실내는 엄청나게 심플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계기판도 없고 그냥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좀 화려한 차들, 뭐 벤츠 같은 차들 탔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야, 이게 차 맞아? 이렇게 평가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반전돼서 굉장히 요 심플함, 요 안에 많은 기능들,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군더더기 많은 차들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지 테슬라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거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안 타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시는데, 써보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할까? 라는 구성이고요. 이 심플함, 모던함, 이거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리고 얘는 차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는 절대로 없었던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라이트쇼라고 해갖고 이거 주차장에서 이거 켜놓으면은 굉장히 반짝반짝반짝 분박스로 차 밖에 음악이라든지 뭐 메가폰으로 내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방금 이거 누르고 얘기하니까 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이런 게임들, 뭐 스케치패드라고 해서 메모하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임들이 처음보다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냐면 얘는 차가 자동으로 좋아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OTA를 통해서 차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도 테슬라 처음 탔을 때 내가 샀을 때보다 계속 좋아져요.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나고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능들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전기차의 매력이고 테슬라의 매력이죠. 밖에 비가 오고 있어갖고 지금 실내에서 촬영해서 어둡고 화질이 좀 안 좋은 점 죄송합니다. 화질이 안 좋으니까 못생긴 얼굴이 조금 잘생겨 보이네. 피부가 좀 좋아 보이네. 근데 피부 안 좋습니다. 이게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외관 내관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주행을 해보면서 주행은 어떤지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하러 가보시죠. 얘는 키 뭐 돌리고 누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차도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전차주님께서 방음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볼트 풀린 자국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앞에 트렁크 쪽, 그 다음에 트렁크 쪽 해갖고 방음을 완전 풀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방음 작업을 한 만큼 다른 테슬라 뭐 모델 Y 똑같은 차들보다 더 좀 조용한가, 약간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 중고차들을 보면은 이제 차주님들의 정성이 군데군데 들어간 걸 볼 수 있거든요. 전동 프렁크가 없는데 전동 프렁크를 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방음을 하시는 분들, 천장 이게 되게 여름에 뜨거워요. 여기 이렇게 커버를 치신 분들, 여기 안에 꾸미신 분들, 요크 스티어링 휠로 구조 변경하신 분들도 계시고, 테슬라를 중고로 알아보실 때는 그런 튜닝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요. 얘는 FSD가 들어가 있죠. FSD를 켜면은 이렇게 무지개로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테슬라를 탔을 때 이게 없었는데, 이거는 무슨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되게 이쁘게 나오고요. FSD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자동차 회사들의 주행보조 장치 중에서 가장 진보된 주행보조 장치입니다. 스스로 차선을 바꿔가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차선 유지하는 이 능력이 타사의 그 기능들보다는 확실히 매끄럽고 훌륭하고, 센터도 잘 잡아주고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초창기 때 주행보조 장치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약간 좀 어색했었죠. 앞차가 이제 섰을 때 얘가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선다든지, 출발할 때도 약간 요 엇박자가 난다든지 이랬었는데, 이 녀석,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거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FSD까지 들어가면은 차선까지 움직일 수 있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램프까지 빠져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테슬라를 원래 좀 공부를 하셨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고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FSD랑 오토파일럿입니다. FSD는 말 그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이고요. 오토파일럿은 자체적으로 있는 주행보조 장치예요. 현대 자동차로 따지면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면은 뭐 차선 유지, 그 다음에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보시면 되고요. HDA2 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기반 고속도로 주행보조 장치, 고속도로 기준 속도에 따라 속도도 줄여주고 차선도 이렇게 바꿔주는. 현대는 내가 깜빡이를 넣어야지만 바꿔주죠. 근데 얘는 스스로 바꿔주는, 그게 이제 FSD라고 해서 풀셀프 드라이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900만원의 옵션 가격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차를 살 때 또는 사고 나서 내가 프로그램을 살려고 하면 900만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중고차를 보시면 정말 좋은데, FSD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주행보조 장치의 기능은 정말 탑급입니다. 뭐 현대, BMW, 벤츠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주행보조 장치의 실력을 보여주는데, FSD가 들어가면은 차선 변경도 되지만 차량 호출도 되고요. 그 기능들이 좀 몇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리고 추후에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겠지만 레벨 3 자율주행이 허가가 난다고 했을 때 FSD가 있어야지만 자율주행에 가까운 주행보조 장치의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SD 없어도 돼요.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내가 FSD를 구입하려고 하면 900만원이지만 중고차로 샀을 때는 현재 시세에서 그게 한 반값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기준의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식이랑 주행거리랑 색깔 다 똑같았을 때 5천만원이라고 할게요. FSD가 없는 차가.
근데 FSD가 들어가면은 원래 900만 원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중고 시세에서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반영이 되는 듯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고차로 사실 때는 FSD가 있으면은 이게 이득이다, 개꿀이다, 뭐 이런 느낌이 나고, 경험자의 느낌으로 FSD가 굳이 없어도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제가 요즘 미니 쿠퍼를 타고 있어요. 걔보단 좋습니다. 만약에 벤츠를 타고 있다가 이 차를 바로 탔으면은 이렇게 딱딱해, 멀미 나는데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얘에 적응이 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모델 Y가 승차감이 확실히 딱딱하긴 해요. 그렇다고 이게 모델 3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통통 튀냐, 요 정도는 아닌데 조금은 더 뭔가 단단한 느낌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소프트한 차를 타시다가 이걸 처음 타시면은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차보다 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미니 쿠퍼를 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쾌적합니다. 왜냐? 엔진 소리도 없고, 그리고 좀 딱딱한 거는 미니 쿠퍼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미니 쿠퍼의 약간 그 정말 카트 느낌 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재밌기도 하지만 재밌는 건 동시에 불편한 거예요. 스키나 보드 타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게 편하진 않잖아요. 스키장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같이 생긴 거. 그거는 편할 텐데 스키나 보드는 그보다 불편하지만 더 재밌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차는 상대적입니다. 이 차를 평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상대적인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차를 전에 탔느냐에 따라서 차의 평가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벤츠를 타고 이걸 타면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승차감 별론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미니 쿠퍼를 타고 이걸 타면은 미니 쿠퍼보단 괜찮네, 전기차 테슬라 딱딱하다고 그렇게 까이던데 나쁘지 않네,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차를 타고 있는 제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은 딱딱한 거는 사실이고 승차감이 좀 이렇게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은 높아요. 그렇지만 불규칙한 노면들을 만나거나 꿀렁꿀렁한 길에서는 노면의 질감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약간은 불쾌할 수 있고요. 고속도로 포장 잘 돼 있는 길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회생제동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멀미를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되면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숙성은 제가 모델 3를 탔을 때는 얘보다는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얘는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여기 이중 접합 유리가 굉장히 방음 효과가 좋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요. 창문 닫으면 많이 잡죠. 원래 전기차다 보니까 방음에 많이 신경을 써서 나왔잖아요. 순정 타이어도 저소음 타이어가 끼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음 부분은 웬만한 국산차들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벤츠만큼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승차감도 그렇고 정숙성도 그렇고 벤츠 뭐 E클래스 정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는 소나타나 뭐 산타페 이런 차들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산타페 TM이랑 BMW 6GT를 번갈아 가면서 타봤거든요. 근데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요. 승차감이라든지 MVH 이런 측면에서. 얘는 BMW GT보다는 승차감은 떨어지지만 산타페보다는 좋다, 요 중간의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삼사와 현대차의 이 중간적인 느낌. 그리고 장점 많죠. 전기차다 보니까 주유를 안 해도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오토파일럿 옵션은 조금 딸리지만 심플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게 또 장점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모델 Y 중고차, 그리고 이게 신차 대비 그렇게 중고차스럽지 않거든요. 요 정도면은 21년식이니까 2년 지났고 키로수도 3만 킬로대니까 완전 신차급은 아닌데, 이 전기차는 전기차 특성상 소모품도 그렇고 많이 닳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감도 왠지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같은 연식에 같은 키로수의 중고차를 봤을 때 항상 더 좋았거든요. 깨끗하고 더 사용감도 별로 없어 보이고. 얘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저렴할 수 있습니다. 신차보다는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차들. 그리고 차주분의 튜닝에 정성이 들어간 이런 차들은 중고차로서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나. 그리고 전기차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 저 EV9 포기했거든요. 가격도 가격이고 조금 반응이 조금 식은 느낌이 나서 EV9을 포기했는데, EV9 신차 알아보시는 분들도 테슬라 모델 Y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더 쌉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EV9보다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고차 테슬라 모델 Y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랜만에 탔는데 좋네요. 어쨌든 얘는 SUV적인 느낌보다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약간 BMW 6GT 포지션 느낌이 난다,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굉장히 실용적이죠. 500km 가잖아요. 한 번 충전하고 500km 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밟으면 밟는 대로 미친듯이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가요. 막 이래요. 소프트웨어 정말 훌륭한 거,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심지어 테슬라를 타다가 벤츠 S클래스를 타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최신 맥북 프로를 쓰다가 예전 정말 느린 컴퓨터를 쓰는 그런 느낌이 나요. 뭐 터치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 연동도 그렇고, 프로그램 구성도 그렇고, 이 디자인도 그렇고, 그런 차이. 그래서 저는 테슬라 오랜만에 타봤고, Y 크기, 넓기, 그리고 모델 3보다는 조금 높은 개방감, 적재 공간, 차박 가능한 거,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차다. 승차감 조금 단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주행을 해보시고 타시길 권하고요. 충분히 적응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테슬라 모델 Y는 현재 중고차 시세로 한 5천에서 7천만 원대까지 나오고요. 거의 신차 가격이랑 비슷한 차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차를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옵션 선택 다 해보시고 보조금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언제 출고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랑 신차랑 가격 차이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중고차 고를 때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전기차 특성상 엔진하고 미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외관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모품이 굉장히 좀 덜 달아요. 전기차라서 회생 제동이 있죠. 엔진 미션이 없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타이어 이런 것들도 일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훨씬 잘 안 달아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셔액만 갈고 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엔진을 갈 것도 없고, 저도 2년 넘게 탈면서 소모품 간 게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다른 차주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모품보다는 이제 내외관 보시고요. 그리고 사용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내 재질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 핸들, 이 가죽, 그리고 뭐 가죽 시트, 그다음에 여기 팔걸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지고 닳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요즘은 왜 튜닝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튜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요즘 튜닝 차들이 없는 이유는 제조사에서 좀 잘 만들어서 그래요. 사실은 예전에는 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다시 튜닝의 붐을 일으킨 차가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이기도 하고요, 모델 중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죠. 그 중국에서 워낙 많은 테슬라 튜닝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주분들도 테슬람이라고 해서 테슬라를 극렬히 지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튜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구입할 때는 튜닝 여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펜다, 뭐 바닥, 트렁크, 그리고 프렁크 쪽 앞쪽 내부에 정말 많은 방음을 하셨더라고요. 그 방음에만 200만원 정도 쓴 차예요. 그럼 내가 신차를 사갖고 어차피 들어갈 돈이 들어갔는데, 중고차에서는 그게 시세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장점이죠. 그래서 튜닝이 많이 되어 있는 차를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장점이에요. 방음뿐만 아니라 틴팅도 되게 비싼 걸로 했고요. 생활보호 PPF 싹 둘러져 있고, 저 광각 미러 밖에서 달았고요. 여기 이거 화면 너무 크잖아요. 이거 강화 유리 필름 붙여놨고, 그리고 스포츠 페달이 달려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스포츠 페달로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차도 그렇게 많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중고차 시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FSD가 들어가 있죠. FSD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메인에서 33,000km 탔죠. 여기 보면은 오토파일럿 컴퓨터, 풀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이거는 FSD가 없는 차들도 다 써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에 풀셀프 드라이빙 구현 기능이라고 써있는 차가 FSD가 들어간 겁니다. 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무튼 요 FSD도 그렇고 EAP도 그렇고, 그게 신차 구매하시고 또는 내가 중고차 사갖고 프로그램만 사려고 할 때 비쌉니다. 450만원, 9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고차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반 정도밖에 시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SD를 내가 구매하려면은 900만원인데 달려있는 차를 사면은 450만원 정도만 내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개꿀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사실 때는 EAP랑 FSD가 들어가 있는지 꼭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있는 차를 사세요. 내가 없는 차 사갖고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그리고 튜닝되어 있는 차들이 은근히 많으니까 좋은 튜닝되어 있는 차들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네, 총평 가겠습니다. 나는 레저를 좋아한다.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싶다. 주변에 충전할 곳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테슬라 구입하세요. 모델 3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혼자 타실 거면 저는 얘보단 좀 저렴한 모델 3. 많은 분들이 타야 되거나 차박을 하실 분들이나 모델 3도 차박되지만 얘가 더 좋아요. 가족 구성원들과 같이 패밀리카로 타실 분들은 모델 Y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서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은 차, 안전한 차,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 차 가격이 비싼데 충전이라든지 유지비가 쌉니다. 소프트웨어가 정말 완벽한 차, 주행보조 장치가 정말 훌륭한 차 구입하실 분들은 테슬라 모델 Y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더 좋은 중고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손잡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엄지로 열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두 손으로 이거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타고 브레이크 밟으면 출발. 이래야지 차는. 안전벨트 매고.